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그동안에는 괜찮았던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쓰레기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 쓰레기 분리배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하시는 분들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예상치 않는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순찰조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단속하고 있으니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간혹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혹시 라면 봉투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인 거 알고 계셨나요? 라면 봉투는 2가지 이상의 재질을 혼합하여 만든 복합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단일 재질로 만든 비닐류와 달리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재생산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하여 열에너지 생산 자원으로 활용되는데요. 다른 재질로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류로 분리배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 봉투를 분리배출할 때 딱지처럼 접어서 배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동으로 분류할 때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자동 선별장에서도 무게 때문에 선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접지 말고 펴서 배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신데요. 정부는 이번 단속 시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과일 껍질을 특히나 주요하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과일 껍질 특성상 무더운 여름에 불쾌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 껍질 꼭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주세요. 가끔 어이없게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닌 치킨뼈입니다. 치킨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치킨뼈에 살점이 좀 많이 붙어있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도 아니고 앞으로는 치킨을 깨끗이 발라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과일 껍질이나 살점이 묻은 치킨 등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을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이 점 기억하셔서 꼭 분리배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때도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의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때 이것이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 등 부드러운 과일들의 껍질 등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딱딱한 과일 씨앗이나 갑각류 껍질, 닭이나 생선의 뼈 등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양파나 마늘, 쪽파, 대파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동물들의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장류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김치와 같이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 등은 물에 헹구어서 소금기를 덜어낸 후 물기를 제거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티백이나 한약재 등은 그 내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복어 내장 등 독이 있거나 유해한 성분이 있는 음식물의 경우는
동물들의 사료로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량제 봉투 용량 문제입니다. 구독자님들 종량제 봉투에 꽉꽉 눌러 담다가 봉투가 터지는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테이프로 터진 봉투를 막고 배출하는데요. 용량이 과해서 터진 종량제 봉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보면 점선이 있는데 점선을 심하게 초과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크기와 무게가 과하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들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량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폭염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쓰레기 배출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